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근전도 크로스토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크로스토크에 대해 저널 미팅 등에서 한 번도 소개된 것 같지 않기에 간단한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로스토크를 EMG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근육의 활동을 기록하려 할 때 인접한 다른 근육들의 신호가 함께 기록되는 현상으로 EEG, ECG 등 다양한 전기신호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EEG는 이를 ICA로 혼합된 신호를 독립적인 소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전도는 전극에서 꽤 멀리 떨어진 근육 조직의 활동도 반영할 수 있는, 즉 비교적 큰 픽업 볼륨을 가지기에 근육 전반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특정 근육의 선택적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크로스토크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나올 논문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 코로게이터, 이 채널들이 각 근육 부위를 의미하는데 이 코르게이터랑 자이고매틱은 각각 눈썹과 광대에 있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웃거나 찡그리는 감정을 표현할 때 액티베이션 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이고매틱 광대뼈근에서 웃는 동작을 수행할 때 이 하단에 입 주위에 있는 근육도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 광대뼈 근육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ICA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을 크로스토크라고 하며 ICA로 이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센서즈에 202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케미스트리 어널리티컬을 포함한 세 가지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ICA를 적용해서 페이셜 EMG에서 발생되는 크로스토크를 제거하는 연구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얼굴에서 측정한 이 근전도인 이 페이셜 EMG가 주관적인 감정 경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이 FEMG를 활용한 연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이 미간근과 그리고 이 광대근이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감정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면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근육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서로 크로스토크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아 신호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모션 태스크와 관련된 연구 중 아직 페이셜 EMG에 이 크로스토크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로스토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지만 통계 분석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먹기, 말하기와 같은 입 움직임이 광대근의 근전도 신호에서 유의미한 크로스토크를 생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크로스토크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EMG 신호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ICA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찡그리기, 웃기, 씹기, 말하기 등의 얼굴 행동을 하는 동안 얼굴 근육 4곳에서 EMG를 측정하였으며 이 데이터에서 ICA를 적용하여 크로스토크를 줄일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씹거나 말하기 같은 입 동작이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이 대광골근의 근전도 신호에만 크로스토크를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입 근육에서 멀리 떨어진 이 추미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2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좌측 얼굴에 추미근, 대광골근, 교근, 설상근에 다음과 같이 전극을 부착하여 신호를 취득했습니다. 태스크는 이 찡그리기, 웃기, 씹기, 모음을 천천히 발음하기와 같이 이 동작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찡그리기와 씹기를 같이 하는 경우와 같이 동작 조합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각 움직임은 5초 동안 수행했으며 총 64개의 트라이얼을 측정했고 측정하는 동안 20에서 40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 동작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 20Hz의 로우컷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찡그리면 근육 액티베이션이 생기는 부위는 가장 위쪽의 이 추미근이고 웃을 때는 이 대광골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씹기와 말하기는 입 주위 근육인 교근과 설상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씹기나 말하기와 같은 동작을 할 때 이 추미근이나 대관골근에서도 크로스토크로 인해 근전도가 측정되는지 포함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입니다. 데이터는 동작을 수행하기 500ms 전부터 동작을 시작하는 부분까지를 베이스라인, 그리고 동작을 하는 5초를 포함해서 총 5500ms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요만큼이 5500m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세 가지 동작을 시각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석으로는 먼저 음수값들을 양수값으로 처리하는 렉티피케이션과 10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ICA를 적용해서 모든 참여자에 대해 단일 근육의 가장 중요한 IC를 식별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 이 추미근과 광대뼈 대근에서 관찰되는 이 IC들을 삭제하고, 여기 우측 사진과 같이 재구성된 신호에서는 두 IC 성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ICA 재구성 근전도 신호는 자극 전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수행하고 자극 제시 기간 동안 평균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ICA 적용 전 원신호와 ICA를 적용한 신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그래프는 피험자가 수행한 찌푸리기, 웃기와 같이 이 단독 움직임과 이를 조합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추미근, 대관골근, 교근, 설상근에 대해서 기록된 신호입니다. 흰색은 원신호, 검정색 바그래프는 ICA 기반 재구성된 근전도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장 상단의 추미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추미근에서 측정한 원신호는 흰색으로, 그리고 ICA를 통해 추미근의 IC만을 살린 신호는 검은색의 ICA 값입니다. 원샘플 t-테스트로 연구가설인 추미근과 대관골근에서 원신호 간의 통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추미근은 찡그릴 때와 찡그리는 동작이 다른 동작과 조합일 때, 이런 프라우닝, 이 찡그리는 동작이 다른 동작과 조합될 때 유의미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입 근처 근육과 가까운 이 대관골근에서는 의도한 웃기 외에 찡그리기나 씹기, 말하기 동작에서도 유의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 주위 근육인 교근과 설상근에 대해서는 찡그리는 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에서 유의미한 근전도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ICA 처리 전후의 신호 차이를 비교하여 크로스토크 감소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추미근의 경우 찡그리는 동작과 씹기를 함께 할 때만 ICA로 재구성한 신호가 유의미하게 강했으며, 대관골근은 모든 경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대관골근은 씹기나 말하기 할 때 교근이나 설상근의 크로스토크의 영향으로 인해 신호가 컸었는데, 이러한 크로스토크를 ICA로 감소시켜서 ICA로 재구성된 근전도 신호가 원신호보다 유의미하게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근과 설상근은 찡그린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ICA 재구성 신호가 원신호보다 강했습니다. 본 연구는 말하기와 씹는 동작이 광대뼈 근육인 대관골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ICA를 적용하여 재구성하여 말하기와 씹는 동작을 해도 영향을 덜 받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결과는 입 움직임이 대관골근의 크로스토크로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ICA를 통해 이런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 연구는 크로스토크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연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CA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EEG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기에 읽는 데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피규어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필수적인 정보는 모두 내포하고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왜 왼쪽 얼굴을 대상으로 했는지 궁금했지만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토크가 특정 근육을 제어해야 하는 의수 제어, 재활과 같은 근육을 정량화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에 제 연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채널 근전도 신호를 사용하는 만큼 채널 셀렉션 등의 분석을 한다면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EEEXS의 202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아래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를 포함한 세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인트로 단락은 크로스토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로스토크는 관찰하고자 하는 타깃 근육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근육까지 혼합되어 기록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크로스토크로 인해 보행 분석, 의수 제어 등 근육 활동을 추정하는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토크를 정량화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크로스토크 문제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절한 전극 배치와 공간 필터를 조합하는 것이지만 이 전극의 종류와 크기, 물리적 특성 등이 크로스토크에 영향을 미치며 이 선택적 공간 필터를 사용 시 감지할 수 있는 근전도 볼륨이 작아지기에 타깃 근육의 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외의 방법으로 블라인드 소스 분리, 인버스 메소드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고밀도 신호 기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ptimal Spatio Temporal Filter, 줄여서 이 OSTF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깃 근육과 크로스토크 근육 신호 몇 개만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 목표 EMG를 강조하고 크로스토크 신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안한 OSTF 필터의 목적은 타깃 근육의 신호를 강조하고 크로스토크 근육 신호를 감소시키는 웨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 대 크로스 비율인 이 SCR을 최대화하는 필터 웨이트를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SCR은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SIT는 목표 근육의 EMG 신호, CIT는 크로스토크 근육의 EMG 신호이며 이 WI인 이 웨이트는 필터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타깃 근육의 신호를 강조하고 크로스토크 신호를 감소하려면 이 SCR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SCR을 최대화하는 함수는 이 RAC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RS와 이 RC는 각각 타깃 신호와 크로스토크 신호의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사용하여 최적 웨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식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스파셜, 이 공간 필터를 넘어 지연된 샘플도 포함하여 시간 영역에서 필터링할 수 있기에 더 높은 이 SCR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팔에 위치한 근육인 이 원회내근과 요축 수근 굴근을 연구했습니다. 논문처럼 줄여서 앞으로 PT와 FCR 근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근육들은 해박적으로 서로 가까이 위치하기에 EMG 획득 시 크로스토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PT와 FCR에서 근전도 신호 측정을 위해 제작된 그림 이 B의 기구를 통해 타깃 근육과 크로스토크 근육의 등장성 및 등척성 수축을 얻었습니다. 이 기구는 그림 2와 같이 손목을 기구에 고정한 후에 손잡이에 가해지는 힘을 정량화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8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전극 간 거리가 8mm인 전극 매트리스를 배치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13x5 매트릭스인데 좌측 이 두 열은 PT에 그리고 우측의 두 열은 이 FCR에 배치하고 이 중앙의 이 한 줄은 각 근육의 중앙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결과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PT가 본 연구진이 관찰하고자 하는 타깃 근육이고 이 FCR이 크로스토크용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 D가 잘 안 보여서 크롭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전극을 배치하고 몇 번 트레이닝을 한 후에 이 3번의 MVC와 근육별 submaximal contraction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이 MVC는 최대 자발적 수축으로 개인이 최대한 근육을 수축시킬 때 발생하는 최대 수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submaximal contraction은 준최대 수축으로 MVC보다 낮은 각도로 수행하는 근육 수축입니다. 이 MVC는 5초간 3회 진행하였으며 각 MVC마다 120초 휴식을 취했습니다.
MVC는 측정해서 가장 높은 트라이얼을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 썸 맥시멀 컨트랙션은 준 최대 수축을 수행하였습니다. 준 최대 수축은 강도 10에서 50%까지에 대해서 무작위로 각 20초 동안 수행했으며, 각 강도 사이에 이 60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신호는 증폭 후에 10에서 50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 2048Hz로 샘플링하여 16비트 분해능의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OSTF 필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이 스파셜 필터와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이 근전도 측정에서 사용되는 공간 필터링 기법인 SD와 DD와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SD와 DD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간단하게 타 논문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SD는 이 두 가지 인접한 전극에서 측정한 신호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이렇게 1번, 2번이 있으면 1번에서 2번을 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채널 2개만 필요합니다. DD는 이 3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2개의 SD 신호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채널 1에서 2를 뺀 값에서 2에서 3을 뺀 값을 빼서 계산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전극 타입에 대한 비교입니다. 작은 전극 배열은 전극 간 거리가 8mm이고 큰 전극 배열은 전극 간 거리가 16mm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OSTF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에폭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피겨 2와 피겨 3는 각각 대표 피험자 1명씩의 결과이고, 이 EMG와 그리고 이 PSD 값을 나타냅니다. 크로스토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타겟 근육인 이 PT 근육에서 측정한 MVC의 50%에 이 크로스토크 근육인 이 FCR의 MVC 20%를 더해서 크로스토크 신호를 생성하였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SD는 두 채널의 차로 계산한 공간 필터링 기법이고, DD는 3개의 채널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OSTF SD는 SD 신호를 입력으로 한 최적 필터이며, OSTF DD는 DD 신호를 입력으로 한 최적 필터를 의미합니다. 신호의 ARV는 여기 ARV는 Average Rectified Value로 EMG 신호의 진폭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이 MDF는 EMG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OSTF를 사용하지 않은 SD와 DD 신호에서는 FCR 활동이 PT 신호의 크로스토크를 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OSTF 처리 후 크로스토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D와 DD는 타깃 신호인 PT 검은색과 크로스토크를 유발한, 즉 혼합한 신호인 빨간색 간의 차이가 크지만, 이 OSTF는 크로스토크가 없는 신호로 혼합한 초록색과 그리고 타깃인 PT 신호, 이 검정색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 피험자 간 매우 다른 주파수가 이 OSTF에 의해서 강조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 피험자별 맞춤화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토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극 조건에서 ARV와 MDF 추정 오류를 분석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이 1행은 ARV를 나타내고 2행은 MDF를 나타냅니다. 1열은 전극 간 거리가 8mm로 작은 전극 배열에서의 OSTF와 SD를 비교한 경우이고, 2열은 마찬가지로 작은 전극 배열을 DD로 비교한 경우, 마지막은 이 큰 전극 배열에서 SD로 비교한 경우입니다. 크로스토크 수준은 10에서 50%로 크로스토크 FCR의 MVC를 혼합하였습니다. 성능은 FCR의 크로스토크를 추가하여 얻은 PT 신호와 오리지널 PT 신호 간의 앱솔루트 디퍼런스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ARV 값과 MDF 값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타나져 있고, 이 정량적인 값은 본문에만 언급되어 있어서 우측과 같이 정리했는데,
요약하면 두 경우 모두 크로스토크 비율이 증가할수록 오류도 증가하지만 이 OSTF에서 비교적 일관된 이 낮은 성능을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STF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에폭의 지속 시간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훈련 시간은 이 X축에서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으로 나타낸 125ms부터 2000ms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모든 훈련 길이에서 ARV와 이 MDF 추정 오류가 비슷했고 가장 짧은 시간인 이 파란색의 125ms에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우측은 통계 테이블인데 결과를 보면 지속 시간을 줄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5ms라는 짧은 신호에서도 OSTF를 학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에게 최적화된 시공간 필터인 OSTF를 기반으로 EMG의 크로스토크를 줄이는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SD와 DD 모두에서 OSTF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적은 시간의 트레이닝 듀레이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전문적이고 풍부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로스토크 개념 외에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결과로 잘 보여준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크로스토크 시뮬레이션을 위해 두 신호를 단순히 합하는 신호를 사용했는데 전극 배열 중 이 중간 신호, 그러니까 좌측의 두열과 오른쪽 두열을 제외한 중간에 한 열 신호를 사용하면 두 신호 모두 적절히 혼합된, 즉 진짜 크로스토크 성분이지 않았을까 해서 해당 신호를 사용하면 더 실제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